오늘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소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후보 등록 신청 마감때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이 출마를 포기하는 걸까요? 이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미국 이란 전쟁의 전황과 이에 따른 국내 기름값과 물가 여파 등에 대해 박현 한결의 논설위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영향 점검을 위해 관계부처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고 합니다. 어제 청와대가 발표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변동을 점검하고요. 국내 물가, 그리고 김융시장, 산업 영향 등을 살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참여부처가 아주 다양합니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부터 기후에너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까지 참석하니까요. 한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특히나 여전히 오르고 있는 휘발유 가격에 대한 언급, 그리고 오늘 주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불안하게 출발하고 있는 주가,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언급도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주유소 담합 이런 문제들도 거론하겠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엠바고가 걸려 있어가지고요.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오후에 한번 좀 더 지켜보고 뉴스다이브에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정이나 국세청까지 오는 거 보면 과거 정부들이 이런 일이 나면 이제 의례적으로 회의하고, 근데 사실 이게 정부가 회의를 한다고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발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정유 3사 담합 비롯해서 정부의 개입 영역을 좀 찾는데 주력하는 것 같습니다. 한 대까지는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보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올린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다는 X에 글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대통령이 오늘도 관련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핵심 문장으로 꼽힙니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보라.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검찰 개혁을 둘러싼 이제 법안이 지금 현재 국회로 넘어가 있고 12일 본회의에서 이제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참 법사위 강경파로 흔히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비판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못한다라고 할 때 이 집권 세력이라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하는 말 같게 들리기도 합니다. 어제 이거 둘러싸고 청와대에 취재가 역량이 집중이 됐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국제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하고요,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합니다. 최근 추미애 김용민 의원이 시끄럽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이름을 거론하기보다는 집권당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볼 때, 사실은 이 정도의 대통령이 메시지면 간접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매우 강하게 메시지를 낸 것으로 그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따져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법안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중수청 공소청 법안이잖아요. 이게 정부가 낸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고 일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수정을 해서 다시 수정안을 내서 이제 그게 의결이 된 거잖아요. 국회에서 의결이 됐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중수청 공소청 법안에서 민주당의 수정 부분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그 명칭 그런 거 한두 가지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절충안을 통과시켰는데 그러면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김용민 의원은 어떤 부분을 반대하는 겁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축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반영해서 고친 부분은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를 9개 9대 범죄에서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이 세 가지를 뺀 6개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수청,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검사들로 통칭할 수 있는 그 수사의 범위를 줄였고요. 그리고 검사 징계의 파면을 추구했습니다. 다만 이제 공소청장 명칭은 당 요구와 달리 검찰총장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하고 추미애 위원장하고 김용민 의원이 문제 삼는 곳이 이 명칭, 공소청장 명칭을 검찰총장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하고요. 검사의 직무 권한 부여하는 방식 그리고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조항, 겸임 규정 등인데요. 이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검사들의 권한을 오히려 더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그러니까 법률로 제한하지 않고 법령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서 이것이 부처에 따라서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현재의 검사보다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서 앞부분 네. 그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공소청장이라고 하자라는 네. 거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낸 건데 네. 그것이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게 헌법 기준에 혹시 위배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그걸 그냥 검찰총장을 그대로 쓰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할 수 있는데 그 뒷부분도 그러면 애초에 민주당이 수정안에서 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의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논의의 여지를 열어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쨌거나 넘어와서 그러니까 법안이 넘어와서 고칠 수 있겠다라고 법사위원들도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물밑에서는 지도부하고 법사위원들 간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으로 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네. 좀 감정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하영 기자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사실 따지면 이거 아닙니까? 검사 밑에 수사관 두는 제도를 그대로 둘 거냐, 검사랑 수사관은 동일한 거냐,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사의 격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제도적으로 그 운영이 불가능하다라고 법무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법률상에 공소의 권한을 갖는 자의 명칭은 검찰총장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주장으로 야 검찰청 우리 없앨 거야 검찰총장도 이제 없어지는 거야 했는데 그게 그대로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뭐 그게 그 네이밍 자체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거는 뭐 법률상에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왜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오히려 핵심일 텐데 검사들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 정부 입장에서는 검사들을 다독이면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조직 자체를 해체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체시킨다는 게 뭐냐면 기존의 검찰 조직이 해왔던 오랜 수사 역량을 어쨌든 보존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방향에서 그러면 아예 검사랑 수사관은 이제 동급이야 없어라고 해도 우리도 다 뭐 사회생활 해봤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 돼요. 이거는 불가피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기술적 보완 내지는 운영의 묘를 살려가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오로하나씩으로 접근해서 이거면 개혁이 아니고 이거는 개혁이 아니다 이거는 개혁이다 이렇게 나누는 태도로 접근을 하고 있고 이 태도를 놓고 보면 지금 누가 대화가 좀 어려운 주체인가 이것도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청와대나 대통령의 불만 거기에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 하나 묻어볼게요. 지금 정부가 안을 냈는데 민주당이 반발해서 이게 당론으로 결정해서 이제 정부가 다시 수정을 냈죠. 물론 이제 그걸 100%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법사위 의원들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름을 거론했으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네. 김용민 의원이 계속해서 그 정부안에 대해서 정부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게 민주당 전체 지도부 또 민주당 전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도부 또한 내부적으로는 매우 난감해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난감해하고 있는 눈치인데요. 다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해결하겠다.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를 다시 해석해 보면 요란할 수 있고 수면 위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모로 좀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7일하고 9일 연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낸 것은 이제 물러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개혁의 일종의 선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은 지켰다라는 점이 있어서 지금 법사위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을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소청이 3단계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처럼 지검, 고검, 대검 이런 식으로 이 지방과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권역, 그러니까 좀 더 광역, 그 다음에 이제 대검에 수준하는 이런 공수처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좀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권한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상징적인 부분들은 조금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좀 이야기는 오가고 있습니다. 아, 예. 말씀드리는 순간 강수영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 예. 예. 벌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뭘 도입한다고요? 벌금제. 큰일 났네. 예. 지금 그 변호사님 오시기 전에 네. 우리가 이제 그 중수청 공소청 법안 관련해서 이제 그 정부가 수정안을 냈는데 거기서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일부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근데 그거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예. 중수청 공소청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안을 냈고 민주당에서 이제 일부 이제 반대가 심해서 그 정부가 다시 수정안을 내서 이제 의결이 됐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법사위원들이 다시 또 일부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이 중수청 공소청 법안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근데 이 정도까지 거듭 수정과 토의 과정을 거쳤으면은 사실 민주당 당 지도부에서도 뭐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그 본회의장에서 또 이렇게 첨삭하듯이 사실 법외국제도 그때까지 막 바꿔왔는데 바꿔도 약간의 자꾸 수정만 있지 이걸 막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보기엔 김용민 의원이나 추미애 위원장의 반발이 일견 뭐 타당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한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일단 개혁을 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해 가자. 부작용 너무 의식하지 말고 일단 강하게 가자 하는 의견이 있다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전부 입법이 뭐 검찰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검찰 개혁에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것인가? 그건 너무 또 극단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위헌 논란도 피해 가야 되고 부작용들도 줄이려고 고육지책도 약간 섞어놓은 느낌이긴 한데 그런데 어차피 일단은 닥쳐야 되는 70년 만의 체제 변환이니까 부작용은 감안을 한다면은 일단은 가고 나서 보완하는 것도 어떨까? 반대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김용민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법령에 의해 가지고 검사의 직무를 설정해 놓은 그 규정을 또 령을 왜 넣냐? 그러면 또 대통령령으로 또 다 부활시키는 거 아니냐?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사실은 그래요. 이제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법률에 위임받은 사항만 정할 수 있는 거라서 법률만 잘 정해 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해프닝이 있었던 거는 법률에 등이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그 글자를 타고 이제 대통령령을 막 만들어 가지고 직무 권한을 넓힌 건데 그런 역사적 교훈이 있다면은 국회에서 법을 잘 만들면 돼요. 사실 대통령령에 만들 수 있는 운신의 폭 확 줄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뭐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부분 같지는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됐으면 일단 정부 안대로 웬만하면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댓글에 보니까 이제 양쪽 의견이 다 있네요. 이제 그래서 대통령이 검찰개혁 최고봉인데 그 이 정도 했으면 대통령으로서 판단 결정 지지한다는 말이 있고 검찰 기살리는 게 검찰개혁이냐 민주당은 검찰개혁 못하겠다 뭐 이런 양쪽 의견이 다 있어서 뭐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한 그래 사이다 이랬는데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온건파하고 이제 민주당의 일부가 더 강경파하고 이렇게 입장이 좀 바뀐 듯한 느낌은 들어요. 제명인의 마을이 김어준을 고발하는 세상이니까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적응을 해야죠. 네. 뭐 김한 기자가 말씀하셔서 조금 첨언하자면 실제로 지금 커뮤니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지지자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좀 아까 복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잡하게 말하기로 하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토론할 거리가 많고요. 다만 감정적으로 약간 대립이 오는 상황. 그리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토론이 좀 되고 있는가가 좀 의심스러운 상황일 정도로 오늘 아침 커뮤니티만 해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네요. 검찰 개혁 제대로 하자는 예. 쪽과 이게 대통령이 다 고민해서 한 건데 예.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제대로 이제 일을 하자 뭐 이런 쪽으로 맞서는 것 같아요. 이게 의외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